안녕하세요. LA의 정규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배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요. 이 오토바이를 출시할까? 전기 오토바이입니다. 그 내용 한번 분석해 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이 잠잠한데 언제쯤 폭발할까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숫자 66입니다. 어제랑 비슷하고요. 자, 지금 뭐 여전히 욕심 구간에 있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70까지 올라가고 나서 지금 현재 조금씩 밀렸는데요. 뭐 큰 변화 없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의 일단 중국과의 협상 뭐 마무리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일단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이 생각보다 아직 답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뭐 그런 이제 사실 여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채권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현재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현재 주식시장에 또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달러 약세화로 인해서 결국은 신흥국으로 돈이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한꺼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뭐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은요. 늘 이게 기술주에 대한, 특히 이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 기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이 매력적이고, 결국 미국에 투자를 할 때는요, 미국의 메인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흥시장에 들어갔다가 보통 뭐 그냥 또 돈 다 잃고 또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는 현재 소강 상태예요. 이러다가요,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치솟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강 상태 때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요때 막 팔고 딴 데로 나갔다가 막 이러다가 결국 그때 또 타이밍을 놓치니까 늘 그냥 요럴 때는요, 그냥 가만히 머물면서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피바다예요. 자, 근데 뭐 큰 하락은 아닙니다. 보니까 뭐 그냥 미미해요. 자, 다우가 0.02 빠지고 있는데 의미 없죠? 제로죠? S&P 0.06,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자, 나스닥이 0.16인데 뭐 아주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런 흐름세는 금방 뒤집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요, 요 정도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 스탁돼 있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Fear and Greed Index도 계속 욕심 구간인데 숫자가 뭐 65에서 70 사이 머물러 있는 거고요. 큰 변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요 지금 선물 시장도요, 큰 변동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 소강 상태인데 이러다가 또 호재가 뜨면요, 갑자기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요 선물 시장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60불 그대로 머물러 있죠. 자, 오일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오펙에서 지금 안 좋은데도 우리 증산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다 트럼프를 위한 선물입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트럼프는요, 더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자체적으로 뭐 석탄도 캐고 또 뭐 알래스카에서도 기름도 캐고 빨리 다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더 내리고 싶어 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이게 내리니까 사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년물 금리 볼까요? 4.53입니다. 자, 지금 10년물 금리, 20년물 금리, 그리고 30년물 들이 지금 뭐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10년물 금리도 조금 올라왔죠. 보통 4.3이었는데 4.5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요건요, 그 투자들이 미국 채권을 이제 무디스의 그 발표 이후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후에 지금 계속 막 내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안정이 될 겁니다. 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변동성이 있지만 결국 안정되고, 무엇보다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금리 내려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연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내려라, 빨리 내려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미국과 중국이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제네바에서 미팅하고 나서 조금 이제 대화가 뭐 어떤 소식들이 나오진 않잖아요. 자, 그런데 제네바 미팅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이 hold first call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전화 통화로요, 소통을 했다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요, signaling progress in trade talks죠. 그러니까 무역 협상에 있어서 뭔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요, US and China have agreed to maintain communication.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다는데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뚝 끊겨 있었거든요. 서로 그냥 이제 열받아가지고 통화를 안 하는 거죠. 얘기도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서로 소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결국은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서로 의심만 늘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서로 무기 사용해서 막 전쟁 터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겠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이번에 지금 둘이 전화 통화한 거에 대해서요, the call a positive sign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인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않으면 굳이 전화 통화할 이유 없어요. 기분 나쁘고 짜증나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네바에서 이틀 동안 마라톤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진단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첫날에 이제 토요일 날 10시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모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침묵 속에 들어갔죠. 전혀 기자들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들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회의하는 거는 정말 좋은 시간이라고, 지금 뭔가 파지티브한 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진짜 보니까 굉장히 파지티브했던 거죠. 굉장히 서로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확인한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화 통화한 거, 자, 이거는 제네바 이후에 첫 번째 전화 통화한 건데, 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파지티브 사인이다라는 거죠. 뭔가 이제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고위급 회담 이후에. 그리고 이 전화 통화는요, 옛날 왕이랑 중국 외부 장관이죠. 왕이랑 그리고 마크 루비오죠. 국무장관과의 통화 이후에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화 통화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보고 있고요. 서로가 아마 지금 사실 중국도 굉장히 지금 미국의 필요가 있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로가 뭔가 지금 소위 말해서 니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만나가지고 빠르게 뭔가 진척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요, 미국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 미국의 물건을 안 팔면요, 이거는 사실 중국은요, 그냥 안 그래도 어려운데 디플레이션인데 완전 스태그플레이션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안 하면요, 주가가 자꾸만 두들겨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에 그 가을에 있는 선거에서요, 트럼프 필패합니다. 상원도 뺏기고 하원도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지금 빌드업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해서 지금 연준도 금리를 안 내는 상황인데, 이게 주가가요, 지금 이렇게 중국과 틀어지면요, 연말까지도 주식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나중에 올려봐야 사람들에게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리세션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트럼프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연준의 한 멤버가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 한번 살펴보면요, 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면은 세인트루이스의 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입니다. 자, 오랜만에 등판해서 또 이제 연준 멤버로서의 얘기다. 이것들은요, 연준 멤버들이 골고루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항상 나누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세인트루이스의 연은 총재 알베르토는 뭐라고 했느냐.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90일간의 트레이드 트루스 와 차이나, 중국과의 유예를 하고 지금 뭐 90일 동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관세, 자, 30% 매기고 지금 저쪽이 또 10%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관세 레벨도요, could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in the short term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한 충격이에요. 그냥
조금의 충격이 아니고요. 약간의 충격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관세만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실물 경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지금 충격이 클지 안 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연은 총재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그 경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충격을 준다는 말은 결국 물가 상승 압박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금리 인하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로 밀리니까 지금 이제 막 이 좀 불안감들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금리 한 번 올린대잖아요. 뭐 두 번, 원래는 네 번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근데 지금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얘기들을 보면요. 연준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로 시작된 이 관세가 물가 불안을 야기한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 아무튼 뭐 트럼프는 자신의 생각대로 가는 거니까 큰 틀에서요. 자, 아무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연준 멤버들이 조금 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일본 소식입니다. 자, 일본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굉장히 더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core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그 근원 CPI가요, 3.5%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건 highest in more than 2years입니다. 2년 동안,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이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저금리로 유지돼 있었고, 물가도 굉장히 안정돼 있었거든요. 오히려 막 디플레이션이 얘기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물가들이 막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3.5까지 올랐다? 자,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이 코어 인플레이션은요. 일본의 이 예상치가 3.4였거든요. 근데 그 3.4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3.4를 뛰어넘어서 3.5가 나왔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의외입니다. 전체 헤드라인이 3.6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은, 보통 최근의 흐름은 헤드라인이 좀 낮게 나와요. 헤드라인이 낮게 나오고, 오히려 코어 쪽이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은 거꾸로 되고 있죠. 일본은 그냥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CPI 볼 때에 헤드라인 CPI가요, 그때 2.2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콜가 조금 높게 나왔고요. 근데 지금 일본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3.5%까지 뛰어 올랐다? 많이 올랐죠. 미국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역행하고 있는데, 지금 헤드라인도 3.6이면은 4% 육박하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물가가 높은 거는 굉장히 드물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좀 긴장하고 있죠. 사실 그 일본 여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좀 많이 줄었다라는 게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줄었다라는 게 이 물가 상승 압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뭐 물건을 싹쓸이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싹쓸이한 물건을 또 뭐 물건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건 뭐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외국인들이 뭐 다 쓸어 담아 가는 거예요. 일본이 싸다, 저렴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 그 이제 이 지인들, 이제 미국에 사는 지인들이 한인들입니다. 일본 여행 많이 다녀왔거든요. 근데 막 가서 싸다 했는데 최근에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물가도 오른 것 같다, 생각보다 안 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워낙 달러가 강했고,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완전 특수를 누렸죠. 자, 아무튼 근데 일본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고 하는 건요, 세계 경제에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 이렇게 올라오면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또 일본이 올려야겠죠. 자, 일본은 완전 초저금리였잖아요. 일본이 금리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때요? 늘 나오는 얘기가 이 소위 이 엔캐리 자금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건 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자금 이동이 없지는 않겠죠. 뭐 크진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심상치 않다라면 멈출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3.5, 3.6. 이거는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그 일론 머스크가 카타르의 그 경제 포럼에서 했던 얘기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카타르의 그 경제 포럼에서요, 여러 질문들, 제가 또 그때 많은 핵심 얘기들 많이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요, 그때 이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테슬라 스탁 프라이스에 대해서, 많은 그 이제 질문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투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 즉, 테슬라 그 스탁 프라이스죠. Not to worry about 테슬라 스탁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제발 don't worry about it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CEO가 이 소위 말해서 그 자기 주식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우리 회사 주식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면 잘 얘기도 안 하고 또 잘 물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 미국에 관련돼서 뭐 이 소위 이 젠슨 황이랄지 팀 쿡이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런 질문할 기회도 주어지지도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요, 그런 부분에서 뭐 직접적으로 우리 주식 사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머스크는요, 언제나 그냥 단순하고 또 자신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요, 자신감이 넘치는 부분이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투자들에게 not to worry about the Tesla stock price. 테슬라 주가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근데 사실 여기 카타르 쪽, 중동 쪽에서도요, 테슬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전 세계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오는 거죠. 이런 질문을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뭐하러 이런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묻겠습니까? 투자를 안 하면요. 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왜 투자하고 있겠습니까?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자율주행에서 서구사회 선두주자고, 여기서 로봇도 지금 선두주자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로까지 이 라지 랭귀지 모델까지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들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머스크도 왜 이렇게 야, 테슬라 주가가 좀 떨어지고 밀리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배경이 뭘까요, 여러분? 머스크도 똑같아요. 이 부분은요, 머스크가 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어내서 이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 테슬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딱 분위기가 벌써 CEO가 가장 잘 알겠죠. 머스크가 가장 잘 아는 영역이에요. 지금 뭐 텍사스 공장에서 지하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거 보고 로봇이 일을 배우는 거 학습하는 거 보면 이거는 사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테슬라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율주행도 지금 현재 너무 완벽하게 해내고 있거든요. 그게 텍사스 오스틴에서 되고 나면 다른 주로 계속 확대될 거 아닙니까? 결국 사람보다도 안전한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성공, 그리고 앞으로 라이센스도 막 회사들이 원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너도 나도 라이센스를 원할 때에 그걸 라이센스는 결국은 다 현금 머신이거든요. 그리고 로봇까지. 로봇도 지금 뭐 올 가을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주가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상승하게 할 수 있는 요건들이거든요. 2020년도에 모델 3, 모델 Y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급등했듯이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사. 테슬라 주가? 야,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 지금 네가 지금 테슬라 걱정할 때 아니야. 내가 CEO로서 봤는데 본인이 개발해서 보니까 무조건 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 있게 CEO가요,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사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뭐 최근에 언론들에서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 보드 멤버에서 머스크를 내보내려고 했다. 이 얘기가 그때 최근에 뉴스가 날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쓰잘데기 없는 걸 레거시 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질문이 나온 겁니다. 테슬라 CEO를 뭐 어느 정도까지 하냐 이 얘기를 했더니 적어도 일단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내가 커미트 됐다라는 거죠. He is committed to still being Tesla CEO in 5 year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간 꾸준하다. 그 2030년도까지는 머스크가 일단은 CEO를 계속 간다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컨펌을 해주면요,
사람들이 또 확신을 하겠죠. 일단 2030년도까지 buy and hold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머스크의 상징성은 이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뭐 이 가끔씩 그 머스크 빠져도 다른 사람이 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로봇과 이 자율주행이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는요 머스크의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2030년도까지 당연히 머스크가 이끌고 간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마음에 아주 잔잔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아주 좋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은요. 게리 블랙 때문에 한동안 또 막 이렇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 요즘 게리 블랙은 뭐 테슬라 주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 확신이 별로 없어 보여요. 게리 블랙은요.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거죠. 사실 여러분들보다 아마 더 적은 돈을 투자하고 있을걸요. 아마 제가 자, 이 게리 블랙이 아래쪽 빨간색으로 하려는 거 보세요. 자, 베론즈의 AI 루트라고 하는 그 어떤 글을 인용해 가지고요. 자, 뭐라고 하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면은 Tesla self-driving cars may not be self-driving after all 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에 지금 앞으로 로보택시 자율주행이 나올 텐데 그 self-driving car가 어쩌면 may not be self-driving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내놓을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가 어쩌면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닐 수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글이 이제 이 베론즈에서 나왔거든요. May not be self-driving after all. 그러니까 결국 그 완전 자율주행은 아닐 거다라는데 그 배경이 사실 이유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이 얘기를 갖다 쓰면서요. 게리 블랙도 잘난 척합니다.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I have warned Tesla investors numerous times. 자. 자기가요, 테슬라 주주들에게, 테슬라 또 투자자들에게 엄청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내리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자기가 경고했대요. 왜냐면 not to get too far ahead of themselves on unsupervised autonomy. 지금 텍사스에서 하게 될 그 unsupervised autonomy죠.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운전석에 타지 않고 하는 그게 unsupervised인데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텍사스에서 하게 될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간다라고 앞서가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니네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면서 의심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론즈에서 이런 글이 나온 거죠. Tesla self-driving cars may not be self-driving after all.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이 이번에 그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텍사스 어스틴에서 나올 때에 결국은 뭐 오퍼레이터가 이 무선으로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조정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니까 게리 블랙은 이게 머스크가 말하는 이게 자율주행인가 하면서 이건 완전 자율주행 아니지.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자동차를 움직인다?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게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율주행은 리모트 컨트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모트로 와이어리스로 조절하고 하는 거, 차량을 뭐 이렇게 조절하는 거는 이거 완전 자율주행 아닌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좀 질 떨어지는 자율주행 아닐까? 이렇게 게리 블랙이 의심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했지,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자기가 막 잘난 척해요. 그러자 이 소열 메릿 뿐만 아니라 테슬라들이,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도요. 뭔 바보 같은 소리 하냐, 멍청한 소리 하냐고 게리 블랙이 얘기를 합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AI is literally driving the car 라고 합니다. 지금 AI가, 인공지능이 테슬라 차를 말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o one will be in the driver's seat. 그리고 운전석에 사람 아무도 안 앉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반자율주행이면요, 소위 사람이 앞에 앉아 있거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앞에 안 앉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the car will only be remote operated if there's an issue or emergency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가 있는 거죠. 여기서 게리 블랙은 착각이 있는 겁니다. 자, 뭐냐? 자동차가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하고 있는 자동차가 멀리 리모트 오퍼레이티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관제탑이랄지 이런 데서 리모트로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냐? 조건이 붙습니다. If there's an issue or emergency. emergency나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때만 이게 리모트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 이슈가 발생하거나 이 이머전시가 발생하면요, 당연히 리모트로 오퍼레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예를 들면은 구렁텅이에 빠졌거나 아예 이제 뭔가 예측치 못한 다른 회사 다른 자동차가 처박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불가항력인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리모트로 컨트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그 웨이모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Just like what Waymo does. 웨이모도 똑같아요.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처음 할 때요. 막 그냥 왱왱 계엄도 내면서 막 스떡된 적도 많고 뭐 들이받고 막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뭐예요? 사람이 출동합니다. 멀리서 출동해가지고 차를 끌고 오거나 했거든요. 그게 이제 크루즈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달려 있으니까 리모트로 컨트롤해가지고 조절하는 거죠. 뭐 잘못 뭐 빠졌거나 뭐 잘못 스떡돼 있거나 이랬을 때요. 그 실제로 웨이모는 아직도 좀 스떡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 얘기인데 이 얘기 때문에 뭐 테슬라 로보택시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반자율주행 정도 아닐까 이렇게 평가하는 건요. 게리 블랙이 참 너무나도 요즘은 테슬라 같지 않은 이 태도와 자세를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테슬라 로보택시는요,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완벽한 어토노머스예요.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이미 벌써 그 교통부 장관도 다 타서 이미 다 경험하고 갔기 때문에 이미 다 허락받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조건이죠. 리모트 컨트롤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 이머전시 발생했을 때거나 정말 큰 사고가 발생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게리 블랙이 너무 지나쳤죠. 너무 막 나갔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기가 우버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우버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등장하면요. 우버도 긴장해야 되고 많은 웨이모도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장 속에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아닌데라면서 이렇게 뒤에 퍼뜨리는 거, 이건 공매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게리 블랙이 요즘 조금 이렇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확실한 자율주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가 소위 오토바이를 생산할 것인가, 오토바이를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주제거든요. 자, 결론적으로는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테슬라 will not do a motorcycle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 오토바이를 제작하는 데는 전혀 관심 없다. 제작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위에 보십시오. Elon was hit by a truck while riding one at a 17이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극히 머스크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입니다. 왜 오토바이를 안 만드냐?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트럭에 치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어릴 때 17살 때요.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큰 트럭과 부딪혀 가지고 완전히 치인 다음에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was almost killed.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부딪히면 이건 거의 사망이지 않습니까? 튕겨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호 장비 다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그럼 뭐 다리 다 으스러지죠. 뼈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는 사람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진짜 차랑 부딪혔는데요. 뭐 거의 불구가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토바이는 they are dangerous. 그러니까 이게 이 오토바이에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어마어마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세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요. 머스크나 지금 이에게 테슬라 중에 이런 얘기 합니다. Why doesn't Tesla have an electric motorcycle yet? 왜 테슬라가 전기 오토바이를 안 만드냐는 거예요. One that can go a 300km, 한 시간당 3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를 나온다면 어마어마하겠는데 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제로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제로백이 정말 좋잖아요. 그냥 밟으면 우 나가버리잖아요. 내연기관차들이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모터바이크에 적용하잖아요. 이게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 배터리를 쭉 가기 때문에 땡기면 그냥 막 달려 나가겠죠. 그러니까 제로백이 정말 좋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모터바이크니까 더 빠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속도감을 즐기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머스크가 이걸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 속도감 즐기다가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뭐 트럭에 치거나 또 다른 차량에 치거나 했을 때 모터바이크, 즉 오토바이는
그냥 접촉사고 나면은 거의 그냥 중상 이상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치거든요. 튕겨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게 작은 차량 부딪히건 전봇대에 부딪히건 트럭에 부딪히면 거의 사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머스크가 17세 때 그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맞는다고 그러거든요. 실제 아는 지인 중에도 사고 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과거 어릴 때도.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뭐 멋부리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부딪히면 그냥 거의 사망 직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터바이크에 대해서는요,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여러분 머스크는 만들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곳에는 자꾸 또 이 더불어서 테슬라가 핸드폰 만든다 그랬는데 여러분 머스크가 핸드폰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그 옛날부터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향간에 어떤 자꾸 뭐 이 곳곳에서 그 여러분들 질문하는 게 있는데 전혀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머스크가 과거부터 이 테슬라 폰 핸드폰은 그냥 옛날 올드하다. 자기는 올드한 거 이미 지나간 것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AI를 통해 가지고요. 새로운 소위 말해서 디바이스를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제 로봇에 올라오고 자율주행 나오기 때문에 머스크는 뭐 따로 지금 디바이스를 다른 걸 만든다, 핸드폰을 만든다. 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냐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모터바이크도 핸드폰도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못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머스크의 개인적인 철학 때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요. 자꾸만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에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스티브였습니다.